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자립한 지는 6년 됐고요. 현재 물리치료사로 지금 4년간 임상 4년차 이원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통증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을 각종 이제 스페셜 테스트나 이제 질병을 진단하고 이제 원장님이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제 각종 물리치료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나 아니면 도수치료, 운동치료를 위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크게는 물리치료, 저희가 흔히 일반 의원에 가서 받을 수 있는 핫팩, 전기치료 혹은 조금 고급 장비를 이용한 고주파 치료나 체충격파 치료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1대1로 붙어서 하는 치료는 운동치료, 그리고 따로 도수치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병원이나 이제 원장님 처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시간마다 금액대를 설정해서 분 이렇게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일단 40분, 60분을 이렇게 시간대가 두 가지가 있어서 저는 최대 9타임을 보고 있어요. 하루에 9명. 보통은 그렇게 타임별로 저희가 예약 환자들을 예약해놓고 치료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물리치료사라는 직업 자체는 이제 개별적인 직군이 아니라 의사 처방하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직군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되게 민감하기도 하고 이제 원장님과 커뮤니케이션이나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의사면 그러니까 대우가 좋은 편이고요. 좀 속된 말로 넌 하라는 대로만 해라는 의사나 원장님 밑에서 일하면 조금 이제 저희가 원하는 치료에 대한 본질과는 좀 떨어진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치료사 직군 자체의 개인 능력이나 하는 업무량의 여하에 따라서 제 위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이제 확정 짓지는 않지만 보통 저희가 병원을 세 가지로 나눠요. 1차 의원, 그리고 2차 중형 병원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상급 병원, 이렇게 대학병원이나 저희 흔히 아는 뭐 서울대학교 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게 상급 병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학 상급 병원에서는 일단 고려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곳은 그 신경계 질환자분들을 주로 많이 치료를 해요. 보통 쉽게 말씀드리면 뇌를 다치셨거나 이제 척수 이상이 생겨서 이제 저희가 몸을 이제 일반 분들과는 다르게 좀 장애성이 나타나시는 분들을 주로 치료를 하고요. 2차 직병원 쪽에서는 보통 도수치료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주로 운동치료 그리고 저희가 NS라고 신경계 병원, 정형계 병원으로 따로 나뉘는데 신경계 병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급 병원처럼 이제 그렇게 뇌 질환자분들이나 신경계적 질병을 6개월이 넘기지 않은 분들을 재활하는 개념으로 많이 치료하고 보통 의원은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도수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치료사들이 딱 두 가지로 많이 구분해서 말씀드리거든요. NS라고 신경계 질환자를 치료하고 싶은 치료사, 그리고 정형계적인 그러니까 근육의 문제라거나 사실 이런 걸 나누는 건 의미가 없기는 한데 정형계 쪽에 취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련 서티를 많이 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형 도수 물리치료 학회나 메이저 학회 서티를 따서 이 서티를 이용해서 보통 저희가 취업할 때 이력서에 구비를 하거든요. 내가 이런 교육을 듣고 서티를 땄다 이런 것들을 하고 취업을 할 때 첫 번째로 많이 갈려요. 1년차 때 많이 갈리는데 1년차 때 나는 신경계 환자들을 치료하고 싶어 하면 이제 보바스나 PNF 같은 메이저 학회를 보통 2년 정도 이수를 하고 이제 신경계 질환자를 보러 신경계 병원을 들어가고요. 정형계 쪽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단 병원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이해하고 일을 하면서 여타 마찬가지로 메이저 학회에 수료를 하고 공부를 하는 식으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물리치료사 자격증이라 하면 안 되고 이제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딴 사람들만 이렇게 서티를 딸 수가 있어요. 서티가 이제 자격증이죠. 저희가 말하는. 저희 관련 물리치료과를 무조건
졸업을 해야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무조건 대학교를 진학해야 돼요. 처음에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때 몸이 아파가지고 고등학교 근처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남자 선생님이었거든요. 되게 친해지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좀 이야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고 진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3년제와 4년제가 있는데 요즘에는 보통 다 3년제들도 전공 심화 과정을 통해서 4년제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리치료사라는 직업군의 티어가 많이 올랐거든요. 의료 계열이기도 하고 취업도 훨씬 잘 되는 과이기 때문에 최근에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물리치료과를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3년제와 4년제의 차이점은 3년제는 1년 빨리 임상에 나와서 경험을 할 수 있고 4년제는 1년을 더 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제 저희는 보통 일을 할 때 이제 3년제를 나왔느냐 4년제를 나왔느냐가 아니라 임상 경험이 몇 년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환자를 많이 보고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더 임상 경험을 많이 높게 쳐주고 딱히 대학교를 보거나 이런 건 없어서 보통 조금 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3년제를 더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큰 병원에 가고 싶으면 4년제가 더 유리하긴 해요. 그 대신에 요즘에는 병원 메이저 병원들이 보통 다 블라인드를 시행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하긴 하거든요. 저희가 치료적인 것 말고도 부수적으로 4년제는 기본이고요. 뭐 석사 과정을 밟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토익도 많이 준비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 뒤에는 사실 조금 어두운 내면을 말씀드리자면 대학병원에 취업하는 건 사실 좀 인맥 간에 이런 것들이 조금 커가지고 평소 임상 생활하면서 잘 보였던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할 수도 있죠. 저희가 초봉이 그렇게 높은 직업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1년차 때까지만 했어도 160만 원을 받고 일했거든요. 한 달에. 여타 다른 직업군들은 잘 몰라서 높다 낮다는 모르겠지만 제 수준에서는 좀 높다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좀 비약적으로 빨리 실력을 늘려서 환자분들도 빨리 보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센터를 취업했습니다. 일단 의사가 없는 진짜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환자분들이 오셔서 운동치료를 주로 하는 센터였거든요. 이제 거기서 각종 임상 징후나 이런 것들을 저보다 연차가 훨씬 높으신 선배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그런 지식들을 활용해서 제가 직접 치료하는 과정을 한 1, 2년 더 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저는 따로 제 아는 선배님 통해서 이쪽 서울을 오게 됐는데 여기서는 제 개인 환자들 1대1 도수치료라는 거를 직접 하게 돼서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좀 많은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공부는 정말 많이 합니다. 대학교를 진학하고 저도 놀랐어요. 일단 해부학을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리학이나 생리학 같은 것들 뭐 생소한 과목들이잖아요. 의료계통에서는. 그래서 공부하는 수준은 사실 의사, 간호사에 못지않게 물리치료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저희는 일단 학과에서 하는 공부보다 정형화된 것들을 저희가 암기하고 배우는 것들보다 이제 면허증을 취득하고 병원에서 일할 때 각종 임상 질환들이 다양하잖아요. 이 질환에 따른 양상이나 또 치료 방법들이 되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뭐 학교에 있을 때보다 병원에 일할 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 환자분들을 치료한 후에 이제 환자분들이 인투아웃이 잘 됐다. 그러니까 통증 케어가 잘 되고 치료받기 전보다 훨씬 일상생활을 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하실 때 정말로 많은 뿌듯함을 느껴요. 자부심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네. 직업병은 이런 치료를 하는 사람으로서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손이 조금 아픈 건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꽤 있고요.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치료가 되면 기쁘지만 치료가 안 됐을 때는 그만한 또 심리적인 타격이 있거든요. 직업병이라고 하면 직업병이죠. 보통 신경계 질환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일반 사람이 쉽게 생각하는 앉기, 눕기, 옆으로 눕기 혹은 걷기라는 아주 당연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움직임들을 이제 움직임에 문제가 생긴 분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좀 앉지 못하는 사람을 앉게 만들어드리고 스스로 앉는 거 잘 되면 이제 서는 거 알려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일반 사람이 이제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거 진짜 이상하거든요. 저게 안 돼? 왜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안 되는 걸 하게 해야 되는 게 치료사의 임무다 보니까 사실 환자를 신경계 환자를 보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보호자를 상대하는 것도 훨씬 힘들거든요. 아니 앉기가 왜 안 되냐? 이것도 못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치료를 시켜야 되냐? 이런 조금 신경질적인 반응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듣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이건 원래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다독여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크긴 하죠. 네. 다른 의료계통 의료인들이나 의료기사들에 비해서 의사보다 환자를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나 직접 치료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 간의 이제 라포 형성이 훨씬 크죠. 타 직업군보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 환자분들의 저희가 서브젝티브라고 하는데 이제 히스토리, 이분의 과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온 환경 그리고 습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듣고 치료하고 그럽니다. 제가 일단 치료사라는 좀 거창한 말씀을 해주시지만 결국에는 병원의 서비스업 개념이거든요. 환자를 케어하고 이 환자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인성과 환자분들을 대할 때 진중성이나 뭐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맞습니다. 환자분들을 하루에 한 명 보러 하면 그렇게 체력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하루에 제가 써야 하는 체력이 많아야 일단 이점이 있겠죠. 네.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다, 다른 일을 해야겠다 하고 이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되게 많으신데 그 대신에 이 일을 리턴하기도 되게 쉬워요. 저희가 병원에서 보는 건 결국엔 면허증 한 장만 있으면 어떤 병원이든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적성이 안 맞다 싶으시면 다른 일을 하시다가 다시 그 일 잘 안 되거나 이것도 내 적성이 아니었다 하면 저희가 마음 한 곳 되돌아갈 곳을 남겨두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하시는 분들은 뭐 음식점 5년 하다가 망해가지고 다시 물리치료사 리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물리치료사 면허증이라는 게 사실 건강과 관련된 피트니스나 좀 헬스 그리고 몸에 관련된 면허나 자격증 중에서는 아마 가장 티어가 높을 거예요.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면허기 때문에 흔히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센터를 따로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을 개설할 수도 있고요. 헬스장을 접목한 운동 치료를 할 수 있는 센터를 또 따로 만들 수 있고요. PT샵 같은 개념으로 진짜 헬스 좋아해서 건강한 헬스를 알려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트레이너로도 많이 전향을 하시고요. 조금 더 난 한국에서 일하기 싫고 외국에서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이나 호주 같은 곳에 이제 물리치료 면허를 실습 몇백 시간 이상만 충족시켜주면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따로 노력해서 외국 물리치료사 면허 따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저희 물리치료사는 의료인 중, 그러니까 의료계통에서 직업군 중에 거의 월등히 취업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취업하기 싫다 해도 데려가는 실정이라서 일반 사람인이나 뭐 메디잡 같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있고요. 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면접이 제가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뭐 물론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환자를
환자분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데모 치료와 팀원들 간의, 동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협동 의식들을 많이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물리치료사를 이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제가 가장 후회했던 것이 제가 문과생이었거든요. 일단 문과생의 좀 리스크는 생리학을 배우지 못해요. 기본 생물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 되게 좋고요. 제가 1학년 때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게 생리학이. 근데 이 생리학이 이과생들은 공부를 안 해도 F를 받았어요. 그래서 생리학, 생물을 공부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 일단 물리치료사를 꿈에 두고 물론 추후에 진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상급 대학병원을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영어나 토익 같은 것들은 준비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도 자립을 했던 사람으로서 진로에 대한 생각들이나 고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진로를 정확하게 결정한 건 또 없었고 이렇게 물리치료사로 하게 될 줄도 몰랐어요. 막연히 꿈이 없었다라기보다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내 적성에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고 있는 것도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땅한 적성을 못 찾으셨거나 나의 꿈을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단 내가 원하는 걸 나중에 하고 싶은데 성적이 안 돼서 관련 학과를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좀 불참사는 없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나의 미래에 이제 정확하지 않은 그 꿈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들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